함수죠. undeclared identifier A, A라는 것을 찾을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자, 요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함수도 보시면은 여러 줄의 코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이름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중괄호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함수가 여러 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른 함수에서 만든 값은 A라는 함수에서 만든 값은 B라는 함수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 프로그램 상에서의 규칙입니다. A를 테스트가 만들었지만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남의 집에 지금 침범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괄호를 울타리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인이라는 애가 살고 있는 집과 테스트라는 애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 A는 테스트 거죠. 그러니까 메인이 이 A를 사용하면 이건 주거 침입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대신 테스트가 이제 자기 거라고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부를 해가지고 바깥에다 내놓으면 요거는 테스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도 사용 가능하고 메인도 사용 가능한 공공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부르는 거고,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다 해서,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차이를 알아두시고, 지역 변수는 꼭 그 지역 안에서는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함수가 나오면은 이제 이 지역 변수가 계속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함수에 국한된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함수에서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함수를 소개해 드릴 때 세 가지 정도를 소개를 드렸어요. 함수는 정의가 필요하고요. 정의 없이는 호출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정의만 한다고 해서 함수가 실행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실행한다고 해서 AA가 출력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C 언어 프로그램은 이 메인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스템, 윈도우가 C 언어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를 호출하기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으면 리턴 0, 0을 반환하는 거고요. 이 리턴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해서 이게 정의고, 이제 내가 이 함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된다고 했죠. 호출은 이름이랑 가로 열고 닫고 4개 변수가 있으면 이게 넣는 거고, 없으면 안 넣는 거고요. 이게 이제 호출이었고요. 호출과 정의는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개 변수가 있죠. 이게 내가 AA가 아니라 다른 거 출력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숫자 하나 받아가지고 숫자를 출력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테스트라는 함수에 1을 넘기면 1이 출력이 되는 거고, 2를 넣으면 2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100을 넣으면 100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4개 변수죠. 함수의 기능을 한 가지로 국한하지 않고,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기능으로 국한하지 않고, 데이터를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 데이터로 동작하도록 하는 게 4개 변수죠. 4개 변수의 개수엔 제한이 없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서클 에어리어라고 해가지고 원의 넓이를 구해주는 거라고, 원의 넓이 구해주는 함수를 만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개 곱해주고 3.14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싶다 만약에,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원의 넓이를 구해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나는 원의 넓이가 궁금하다. 그러면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지름이 10인 원의 넓이는 몇이다? 314.1592. 이렇게 반지름이 3인 원의 넓이는 28.274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반지름을 알게 되었어. 원의 넓이를 알게 되었어. 라고 해서 이제 흡족하게 사용을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자, 10에 반지름이 10인 원의 넓이의 절반이 궁금한 거예요. 또는 3분의 1. 자,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또 두 번째에서는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의 3배. 3배 값이 궁금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 내가 만약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1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를 곱하면 이거에 대한 값은 구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잘못 계산했나봐요. 나누기 상하면 되지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으로 나누면 요거에 대한 값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104.719) 자, 근데 5에 원의 넓이의 3배는 못 구하죠 이거? 이것도 5에 5가 그러니까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의 3분의 1 값인 거잖아요. 3배 값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여기를 곱하기 3으로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또 못 구하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로 어떤 기능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 결과를 무조건 이 결과만 쓰는 게 아니라 이 결과를 가지고 2차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지름의 원의 넓이를 딱 원의 넓이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원의 넓이를 구해다가 곱하기를 할 수도 있고 더하기를 할 수도 있고 나누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가 구해준 이 결과를 2차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함수 정의 자체에다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항상 동일한 값이 필요한 거니까 그 이후에 이거를 2차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과물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printf를 써서 눈으로 지금까지 확인을 했지만 이 printf는 이 결과물을 우리가 콘솔이라고 부르는 이 콘솔 창에다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반지름 10인 원의 넓이가 필요한 부분은 요 17번째 라인이죠. 코드죠, 코드. 이 코드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4.719면 104.719 나누기 3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려면은 무조건 여기 프린트 해가지고 콘솔 창에다 한번 찍어보고 104.719네 해서 내가 직접 이렇게 적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다 이거죠. 자, 그래서 프린트 말고요, 함수에서는 return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return, 돌아가다 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return을 따로 적어주지 않아도 함수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return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함수가 끝났을 때. 자, 그럼 return은 뭐냐면 돌아간다라는 뜻인데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면 함수는 호출이 이루어지죠. 호출을 하면 여기서 18번째 라인에서 호출을 하죠. 호출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CPU의 어떤 그 연산 순서가 원래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다가 함수를 만나면 점프를 합니다. 18라인 다음에 19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11라인으로 점프를 해요.
그래서 요거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의 넓이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거 안 적었잖아요. 근데 안 적어도 함수 끝에는 리턴이라는 게 적힙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이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겠죠. 왜? 밑에 아직 코드가 남았으니까. 실행할 게 남았으니까 함수가 끝나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자리로. 그 다음에 20번째 라인, 21번째 라인, 22번째 라인을 쭉 실행을 시켜야 돼요. 이 리턴이라는 게 이제 돌아가다라는 개념인데, 돌아갈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값을 옆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이 값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호출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요. 딱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은 돌아가는 건데, 요 옆에 리턴 옆에다가 값을 하나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그 값을 가지고 돌아간다. 그래서 이 리턴 값이라고 부르고요. 자, 모든 자료는 시언어에서 모든 자료는 자료형이라는 게 있죠. 자신의 정체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형에 맞게 연산을 하든지 사용을 해줘야만 잘 작동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가 있을 때 여러분들 프린트해서 A 하려면 이거를 뭘로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정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걸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인트라고 적잖아요. 아, 그럼 얘는 정수니까 %D에 해서 적는 거잖아요. 그죠? 이래서 어떤 값, 변수도 값이니까 어떤 값들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야 됩니다. A는 자신이 정수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함수에는 리턴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얘가 0으로 이렇게 변하죠. 0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다 1.1이라고 하면 1.1로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값을 사용하실 때 정수로 써야 됩니까? 아니면 실수로 써야 됩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함수도 값이 됐으므로 이 void라는 부분을 이 함수가 뜻하는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1.1이면 플롯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void 대신 플롯이라고 쓰는 거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1 이렇게 하면 1은 정수죠. 정수는 int니까 int라고 해서 이 함수가 이제 값을 의미하니까 이 함수가 어떤 값이다라는 정체성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void는 값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void라고 쓰시는 거예요. 값이 아니니까. 리턴 옆에 값을 안 적어주면 함수는 값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값을 남기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제 이 함수는 1이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럼 앞으로 circle area라는 값을, 그 함수를 쓸 때는 얘를 int처럼 써라 라는 뜻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프린트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해진 원의 넓이를 여기로 주는 거죠. 여기로 줘야죠. 그래야 여기서 나누기 3도 하고 곱하기 3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리턴을 하는 거죠. 1 대신 요거를 그대로 리턴 하시는 거죠. 그럼 요게 다 계산이 돼가지고 요 결과값이 여기에 남게 될 테니까. 당연히 여러분 리턴만 하면은 출력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리턴을 했는데 여기 왜 안 나타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안 나타나죠. 프린트F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죠? 여기 뭔가 나오게 하려면 무조건 프린트F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printf 요렇게만 하셨다. 그럼 에러나요. 에러가 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얘를 이제 값으로 쓰려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자, 에러가 안 나네요. 자,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코드를 해석해주는 컴파일러의 버전이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뭐 안 나면은 안 나는 건 나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또 내가 실수한 거를 지나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꼭 좋다 나쁘다 이거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리플에서는 인트를 리턴하겠다고 해놓고 리턴을 안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이러면 내가 실수한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드를 검사해주고 해석해주는 컴파일러가 이런 거를 깐깐하게 잡아주는 컴파일러도 있고 그냥 넘어가주는 컴파일러도 있어요. 컴파일러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100가지도 넘어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트 얘를 값으로 쓰겠다고 해놓고 값을 리턴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A가 몇이 들어있을까요? 자, 0이라고 들어있네요. 자, 그래서 뭐 0으로 리턴을 안 하면 그냥 이 컴파일러가 아, 너 실수했지? 리턴 안 했지? 그럼 내가 0이라고 넣어줄게 해서 대신 넣어준 거거든요. 그런 거를 알고라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프린트랑 리턴이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이렇게 리턴하면은 이제 출력은 안 돼요. 출력을 하고 싶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값으로 생각하시고 이거를 프린트F로 출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겠죠? 어차피 얘가 아까 뭐 107점 몇 이거 바뀔 테니까. 자, 그리고 퍼센트 D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이게 결과가 소수가 나올 테니까 플러스로 다시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퍼센트 F로. 그래서 뭐 여기서는 반지름 10인 원의 넓이에다가 이렇게 나누기 3 하시면 되고요. 한 104.11구가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5인, 그죠?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3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 잘 만들어 놓은 함수에다가 2차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int return 10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테스트 쓰시면은 얘는 무조건 이렇게 10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10. 예를 들면 우리가 변수에다 이렇게 10 넣잖아요. 그렇죠? 그럼 10이 와야 되는 자리에 얘를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A는 10입니다. 출력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죠. 테스트가 있는데 제가 또 썼네요. 테스트 2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10.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함수를 썼을 때 함수 안에서 프린트하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함수의 연속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함수, 우리가 메인 함수 하나만 썼었잖아요. 그죠? 함수 하나에서 다 끝났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프로그램을 좀 더 크게 만들면은 함수를 안 쓰고 못 베긴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함수가 1이 자신이 한 일을 2한테 전달하고요. 함수 2가 또 함수 3한테 전달하고요. 더 크게 만들면은 더 계속 시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일할 때 뭐 상사가 후임한테 뭐 일을 시켰어요. 뭐 후임이 일을 잘 처리했는데 보고를 안 하면 상사가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을 시키면은 일을 다 하고 났을 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얘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부장이 과장한테, 과장이 대리한테
일을 맡긴 거죠. 그럼 대리는 일을 다 하고 나면 과장한테 다시 보고를 하고요. 과장은 보고받은 걸 통해서 다시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또 올리죠, 부장한테. 부장은 그 보고서를 보고 이제 자신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함수가 여러 개가 나뉘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같이 처리를 하는데 누구 하나가 처리한 데이터를 안 주면은 일이 막히겠죠. 그래서 전달은 이게 전달은 뭐라고 보시면 돼요? 매개변수. 매개변수를 이렇게 다른 함수에 전달하고, 받은 애들은 그걸 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가 리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프로그램도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리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저희가 아마 이 간단한 미도 찾기 게임 할 때는 리턴의 개념을 굳이 사용할 부분이 안 나올 거긴 합니다. 하지만 뭐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 좀 풀게요. 리턴 관련된 문제. 어차피 우리가 함수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수업 페이지에다가 여기 함수 파트에 올렸어요. 리턴 문제.